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2월 마지막 분위기 좋은데요. 두 프로들은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첫 번째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바로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 훈풍에 웃고 이들 종목들은 워낙 강했는데 이 달리는 말에 다시 한번 올라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2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손 팀장님께서 이 섹터 골라주셨습니다. 일단 3월 1일 인베스트데이 있고요. IRA 세부 법안도 나온다고 하고 3월에 정말 호재 만발입니다. 일단은 오늘 테슬라의 LNF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이 소식과 함께 랠리 계속 이어지는 거 맞습니까? 네, 우선 제가 현재 이 안전 위치에서는 랠리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랠리가 지속된다라고 전문가 이야기를 하면은 시청자분들께서 흥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2차 전지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에코프로 BM이나 LNF를 매수하시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만약 이 종목들이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하시되 발목 정도는 괜찮다. 몰빵은 모르고. 근데 나는 트레이딩 스킬이 없어. 항상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이제 대안주를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사실 2차 전지가 중점이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전고체 쪽에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랠리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다. 저는 뭐 잘 가고 있는 종목들한테 뭐 나쁜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면은 이제 LNF나 에코프로 BM에 대한 외인의 러브콜이 조금 불규칙해졌고요. 금액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고점이 언젠가 다가올 것 같다. 근데 뭐 지금 주가는 가고 있으니까 제가 매수 의견은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좀 대안주는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 호재로 반영될 수는 있지만 지금 윗골이 달리는 것처럼 수급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 따라서 2차 전지주의 랠리 속에서 다른 쪽을 또 보자. 이렇게 결론적인 흐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수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성훈 이사님, 이 공매도 그러니까 너무 높다라고 생각해서 에코프로나 LNF, 대주전자재료 공매도했던 이런 기관 세력들이 숏스퀴즈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쇼커버링 기대감이 커진다. 이 수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말 이제 누가 맞는지는 이제 가봐야지 이제 알 것 같은데요. 끝나지 않는 싸움인가요? 네.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공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었었고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항상 공매도는 무조건 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손실이 되면은 그걸 커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의 공매도 또 그것을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쇼커버링, 신규 공매도, 쇼커버링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재료가 하나둘씩 다 노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LNF에 대한 어떤 이런 재료들, 테슬라의 진납과 관련된 루머들도 솔직히 이전부터 다들 이제 긴가민가 했었지만은 이제 아름아름 좀 회자가 되었었던 것이 사실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료가 하나 또 나왔고요. 그리고 또 2개 남은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이죠. 3월 1일에 있을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과연 일론 머스크가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지에 대해서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3월 14일 유럽에서 유럽판 IRA이죠. CRMA 법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전지 섹터가 더 갈지 아니면은 멈출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구간에서는 함부로 뭐 다 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나올 준비는 하면서까지 이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료에 더해서 수급은 예측할 수 없지만 3월 1일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와 CRMA 세부 법안이 나오면 핵심 법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랠리를 더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열려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여쭤봅니다. 코스닥의 이 순위 지각 변동 올해 들어서 하나의 화두죠. 2차 전지가 다 바이오를 좀 밀어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밀어내고 LNF가 2위 등극했고요. 에코프로가 지금 4위이긴 한데 3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시총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 2, 3위 다 2차 전지가 다 같이 코스닥을 이끌어가는 이런 시장의 순위 변동이 이어지진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네,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2차 전지랑 제약 바이오가 다른 점은 어떤 투자분들에 대한 신뢰를 주고 못 주고의 차이였죠. 그다음에 어떤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3위를
자리를 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LNF랑 에코프로 BM의 주가만 보시면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수급동을 보면 멍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치보다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둘 다 봤었는데 사실 옛날에는 에코프로 막 욕 많이 했잖아요. 뭐 지주사다, 뭐 프리미엄이다, 뭐 좋은 거는 BM 다 줬다. 네, 이렇게 이해하더니 맞아요. 그런 내용이 싹 들어갔어요. 왜? 잘 가니까. 그럼 뭐 지금도 뭐 이제 앞에서 전문가분들이 뭐 확증 편향, 뭐 겁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매수 의견 드릴 겁니다. 몇 프로도 더 먹어야죠. 근데 에코프로에 대해서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근데 명심해야 될 거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미끄러져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이제 뭐 주가 수익 비율이나 공급 계약 나오는 거나 전기차, 2차 전지 어떤 포션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15%이기 때문에 내연 기간을 더 대치를 할 거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성장세는 꾸준히 될 건데 우리가 2차 전지 데이터를 3년치, 5년치에 밀끌고 와서 지금 써먹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수급이 외인과 기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부분이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이 제가 방송하는 날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의견 드리지만 상당히 좀 리스크 관리 충분히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안전한 2차 전지 투자처는 뭐 전기차 충전소가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 장비가 될 수 있다. 뭐 수산 리튬이나 뭐 폐배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가 이렇게 갭 차이가 났던 건 에코프로 쪽에서 이제 BM이 가져갔기 때문이잖아요. 핵심 상장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상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에코프로도 충분히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이제 상장 이제 에코프로 아까 말씀하신 그 종목이나 뭐 에코프로 이제 뭐 그 EM인가 에코프로 EM이죠. 비상장사 그런 부분도 이제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몸값에 대한 기대감으로 에코프로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상승할 겁니다. 근데 그냥 제가 뭐 어떻게 저도 주력이 오래되지 않지만 과거 경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몸값에 대한 산정이 완료가 되고 주관사가 정해지고 청약 일정이 구체화가 되면은 그때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기대감에 에코프로가 상승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감이 좀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좀 네. 탈출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적으로 볼 쪽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삼성 SDI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기 양산에 들어가고 하반기에 이제 공장 가동하게 되면 2027년에나 가능할 텐데 셀 3사 중엔 그래도 제일 빠른 것 아닙니까? 셀 3사 안에서 새롭게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게 될까요? 네, 우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셀 3사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각각 추구하는 배터리 스타일이 좀 달랐어요. 일단은 뭐 원통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의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고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랑 협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삼성 SDI가 그동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뭐 LG 에너지 경영 방식은 제가 모릅니다. 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렇게 했고 삼성 SDI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했던 걸로 삼성 SDI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의욕은 보였습니다. 그게 뭐 큰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이제 결과론적인 내용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 SDI가 좀 투자를 소극적으로 할 때도 그래도 삼성이라는 뒷배가 있으니까 뭔가 여유가 느껴진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렸지. 전고체 배터리가 이렇게 좀 핫하게 이슈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가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이 있죠. 어떤 에너지 용량이 늘어나고 화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그리고 전고체가 다른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상승세가 과거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얘도 2차 전지가 있네 하면서 좀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일제 뭐 대장급 종목들은 이미 20%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종목들은 실제로 셀 기업에 납품한 이력이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뭐 한농화성이나 뭐 이수학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네네. 언급이 됐을 거고 우린 이 상황에서 아직 전고체 배터리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평가를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투자한다.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픽은 마지막에 여쭙고요. 앞서 김성훈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CRMA 3월 14일에 발표되잖아요. 여기에 핵심은 시장에서는 폐배터리로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봤을 때는 전고체 쪽에 너무 쏠려서 그런가 세비캠, 성일하이텍, IS 동서 다 음봉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살아있다 보세요. 네, 여전히 좀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유럽의 대륙의 특성상 이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이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국가나 대륙 대비해서 이 폐배터리에 대한 활용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 봤을 때는 이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여타 국가 대비 유럽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나 아니면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들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쉬어가게 된다면 이쪽 섹터도 당분간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중장기 관점을 봤을 때는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장기적 관점은 괜찮습니다. 다만 대장에 흔들릴 때는 변동성이 있다 주의하세요.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에서 지금 탑픽 가져오셨다 하셨는데 뒤따라갈 수 있는 종목 누구예요? 오늘 다 튀어 올라서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조용히 좀 웅크리고 있는 종목이 있고 오늘은 좀 외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간에 좀 기관 순매수가 이어진 종목이 있어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TSI라는 종목이고요. 네, 본업을 좀 소개를 드리면 2차 전지 용매 믹싱용 이제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어떤 양극재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좀 섞어주는 그런 믹싱 기술을 갖고 있는 장비를 제작하고 있고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는데 리포트를 찾아보면은 그쪽 부분에서 상당한 좀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뉴스로는 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파일럿 설비 라인에 TSI에서 만든 2차 전지 믹싱 장비가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실적은 뭐 우상향을 하거나 성장성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연간 실적 기준에서는 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전고체 관련 종목이고 최근에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주었었는데 기간 조정을 좀 충분히 거쳤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9,200원과 9,300원이 좀 두터운 매물대 구간인데 해당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 월화수 저번 주 금요일부터군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어제 오늘 좀 외인과 기관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좀 외인의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 대비 강한 것으로 보아서 좀 개인 투자자에 접근하고 있는데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익 관점을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기술적 부분을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9,7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9,200원, 1차 목표가는 1,800원 잡고서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수익 관점으로 1,800원의 여력을 보셨습니다. 소재 쪽이 아니라 장비 쪽으로 TSI 지켜보자 탑픽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섹터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는 어딜까요?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볼 곳이 바로 리오프닝입니다. 연초부터 기대감 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중국인 관광객, 달라지는 이 변화에 진짜 웃음꽃이 필 거다. 오늘 사도 될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돼요? 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조정받았다가 다시 오늘 올라가는 쪽이 뭐 여행, 항공 쪽이 있고요. 화장품주는 조금 선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쪽에 오늘 눈에 들어온 이유가 있으세요? 네. 1월 평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입국자 수의 평균이 약 8,490명이었는데 2월 들어서 이 숫자가 만 명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점점 우리나라를 찾는 이 해외 관광객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국적별로 이거 순위를 한번 매겨보니까 1위가 일본이었었고요. 2위가 대만, 3위가 미국, 4위가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14년, 15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찾는 이 관광객들은 일본과 중국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네.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 K 콘텐츠, K-팝이 워낙에 크게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의 어떤 국적이 상당히 다변화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국적이 어느 한 국가에 몇 개 국가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인바운드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충분히 늘어나고 있고 이쪽과 관련된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어떤 수혜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위기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말씀해 주신 대로 관광객도 다변화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기회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로봇 AI 너무 같잖아요. 이런 종목 장세 안에서 리오프닝주가 조금 더뎠던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상승률에도 못 미쳤단 말이죠. 리오프닝주. 네. 더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더졌다라기보다는 좀 미리 올라왔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더 먼저 갔다. 네, 작년 말부터 미리 올라와 있다가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를 이제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이제 AI와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그 사이에 틈새를 뒤집고서 최근에 상당히 강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섹터들이 좀 숨고르기를 했었던 섹터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AI와 로봇 섹터가 하나둘씩 좀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조금씩 섹터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출구 전략을 이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AI 로봇 이쪽 섹터가 언제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쵸. 이쪽 섹터가 조정이 나거나 쉬어갈 때 과연 어떤 섹터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다시 갈지에 대한 그런 어떤 전망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 뒤에 이어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리오프닝 섹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CC가 그럼 수혜 제일 클까요? 이 중국 쪽으로 여행, 이 항공편을 정부가 100회까지 늘린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일본 쪽으로 가장 기대됐기 때문에 12월 말부터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발 이슈 반영하면서 다시 갈 수 있는 쪽은 LCC일까요? 일단 LCC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가실 수도 인바운드, 있고,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가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카지노 역시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LCC와 카지노를 토픽으로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화장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네. 우리 과거에는 이제 중국 분들 우리나라 화장품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은 우리는 중국 내수의 어떤 화장품 섹터의 브랜드도 워낙에 많이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후발이군요. LCC 카지노 토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면세 쪽은 어떨지 손 팀장님께 여쭤봅니다. 면세 쪽은 진짜 오랫동안 쉬었고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신세계 호텔 신라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1, 2월 보면 주가는 많이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어떨까요? 환율 다시 올라가 좀 불안하기도 한데. 근데 우선 뭐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대 수익률을 좀 그렇게 크게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요? 판단됩니다. 네.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사실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리오프닝에 대한 걸 처음 말한 게 아마 2020년 중후반이 아닌가 판단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행이 지금 막 처음 풀린 게 아니고 풀렸다 잠겼다 풀렸다 잠겼다 했었는데 그때도 어떤 중국 이제 여행객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우려가 오면서 어쩔 수 없이 돈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는데 확실히 좀 민간 소비는 많이 줄었고 따이공들이 방문을 하지만 따이공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좀 줄었다라고 합니다. 규모 자체가 많이 그렇죠?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제약 기업을 말씀드릴 때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섹터를 말씀드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습 이력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강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관련 종목들로 어떤 기간 조정이 충분히 거쳤고 맥점 잡고 반등하는 부분은 있지만 외인과 기관이 폭발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그들도 일단 중국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얼마를 쓰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매수를 하는 것은 좋지만 기대 수익률은 잡을 때는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아니네요. 그러면 토픽 더 추려보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리오프닝주 안에서 LCC 카지노 토픽이라 하셨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 종목은 어딘가요? 네, TA 항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TA 항공 여러분들 저가항공주들 하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진에어도 있고요, TA 항공, 에어부산 이렇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TA 항공이 가장 바닥을 먼저 확인을 하고서 가장 빠르게 기세를 가지고서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이 LCC 저가 항공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보시면은 이제 줄이 2개만 있는, 다시 말해서 좀 기체가 좀 작은 비행기들을 많이 이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TA항공 같은 경우는 저가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A330-300이라고 있는 중대형 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호주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주나 유럽까지. 즉 LC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거리 동남아시아만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한계를 맞아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FC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갈 수 있는 그런 중장거리 노선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LCC 업체 중에서 TA항공이 상당히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먼저 올라오고 있고 중장기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중대형 기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LCC 업체 중에서는 TA항공을 먼저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지금 3,400원까지 갔던 1월 말 분위기에서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에 열려 있어요? 네, 뭐 지금 현재가 한 3,300원 근처에서 움직일 텐데요. 네. 3,240원에 3,300원 사이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 관점 유지하고요. 1차 목표가는 4,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3,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TA 장거리에 또 가능한 LCC의 차별화 포인트 주셨습니다. 손 팀장님 짧게 좀 말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분 정도로 탑픽 어딘가요? 네, 리오프닝 하면 화장품이죠. 화장품 하면 청담 글로벌입니다. 일단 제가 뭐 어떤 종목을 발굴했다라기보다는 화장품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눌림목에서 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뷰티 제품 컨설팅, 마케팅, 솔루션 제공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2021년에 실적이 향상된 다음에 올해도 견조한 실적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물론 화장품 중에서도 실적이 깎이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들은 좀 수급이 몰리지 않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에서는 단연 청담 글로벌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은 이미 가고 있는 섹터는 대장을 매매를 잘 안 하는데 이제 눌림목을 만들면서 충분히 쉰 섹터는 대장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시세 나와준 다음에 오후장에 좀 시장 단기적인 차익 시장이 나올 때 같이 밀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네. 시간이 흐를수록 외인의 순매수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중국 양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대 수익률은 제가 좀 작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원고에 12,300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가 공략 가능하실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잡고 목표가는 14,000원 잡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훈 이사의 탑픽 TA항공, 손효로 팀장의 탑픽 청담 글로벌 3월의 리오프닝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성훈 이사, 손효로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